사주를 보면 간목, 을목, 인목, 묘목이 3개 이상 모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돈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체질 중 하나입니다. 나무 기운이 많은 사람은 원래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려는 에너지를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에너지로 대박을 터뜨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고집만 세고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무가 많은 사주가 어떻게 해야 재물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집중해야 하는지까지 5가지 핵심 방법을 세세하게 풀어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목이 많은 사주를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불의 기운으로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이 3개 이상 모여 있으면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숲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주에서 목은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기운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너무 많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정작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 늘 바쁘고 계획도 많고 아이디어도 넘치는데 정작 결과로 이어지지 않거나 돈이 통장에 쌓이지 않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바로 목이 과하게 많은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목의 기운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불의 기운, 병화나 정화 같은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로 목의 기운을 태워서 빛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나무는 불을 만나면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며 환하게 빛을 냅니다.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불을 만나면 그동안 쌓여만 있던 생각과 아이디어가 표현과 창작, 행동으로 바뀌면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목생화 구조라고 부릅니다. 나무가 불을 낳는다는 뜻인데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목의 성장 에너지가 표현력으로 전환되고 그 표현력이 돈으로 바뀌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많은 분이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획을 하거나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불의 기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불은 밖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알리고 빛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목만 가득하고 불이 없으면 속으로만 쌓이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서 능력은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분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지식을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강의든 상담이든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 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운이나 세운에서 사화나 오화, 병화나 정화 같은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포착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목다자에게 인생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분들도 이 시기에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회가 쏟아지고 돈의 흐름도 확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몇 년을 답답하게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이 많은 분들은 자신의 대운 흐름을 꼭 확인하셔서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 활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불의 기운을 보강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밝은 색 옷을 입거나 따뜻한 음식을 자주 먹거나 햇볕을 많이 쬐거나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는 연습을 하는 것도 모두 불의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목이 많은 분들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만 맴돌다가 결국 고집이나 불안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불의 기운으로 그 에너지를 태워주면 목의 성장력이 창조력으로 바뀌고 그 창조력이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비로소 목다자의 진짜 잠재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금이나 신금처럼 단단한 쇠의 기운으로 나무를 적절히 깎아주고 다듬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무가 많은 사람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싶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또 다른 길로 뻗어나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 너무 많아지면 정작 제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집중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게 보이면 또 그리로 가고 결국 여러 가지를 조금씩만 하다가 결실은 하나도 제대로지 못 맺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주에 나무가 많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쇠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경금이나 신금 같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나무를 깎아주고 다듬어줘야 비로소 방향이 잡히고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걸 명리학에서는 금극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이 목을 극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극한다는 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태를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를 깎아야 쓸모 있는 가구가 되고 집을 짓는 기둥이 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사주에서도 나무가 많은 사람은 쇠의 기운이 들어와야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금이나 신금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월지나 일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자리 잡고 있거나 대운에서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나무가 많은 분들이 갑자기 결단력이 생기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던 분이 이 시기가 되면 딱 하나를 정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도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특히 조직 생활이나 전문직 분야에서 이 기운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법률이나 제도와 관련된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쇠의 기운은 규율과 절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는 성향을 쇠가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집중력과 결단력이 생기고 그게 바로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의 자질로 발현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쇠의 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억압받는다거나 힘든 상황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쇠의 기운이 적절히 들어올 때 나무가 많은 사람은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재물도 모이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분들은 대운에서 경금이나 신금 그리고 유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밀고 나가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짜랄 4챕터 대본. 첫 번째는 바로 목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흙의 기운을 만나야 비로소 돈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목이 많다는 건 나무가 숲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하늘 높이 자라고 사방으로 가지를 뻗으며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나무가 크게 자라도 그 나무가 뿌리 내린 땅이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이 사주에서 말하는 흙의 기운입니다. 모토, 지토, 진토, 술토, 극토, 미토 이런 흙 기운들이 목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현실화시켜주는 핵심 통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에서 나무는 흙을 누르는 관계입니다.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들듯 목이 토를 만나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에게 흙은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의 성장 에너지가 흙을 통해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울창해도 땅이 없으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 되고 결국 뿌리 없는 성장이 되어버립니다. 바쁘기만 하고 통장 장호는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흙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분들은 자신의 사주의 흙 기운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흙이 하나도 없거나 너무 약하게 배치되어 있다면 성장만 있고 수확이 없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흙이 적절히 자리 잡고 있다면
목의 성장 에너지가 그대로 돈과 기회로 전환되는 정말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무토나 기토 같은 흙은 목이 많은 사람에게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토는 큰 산처럼 든든한 자산과 부동산 운을 상징하고, 기토는 넓은 들판처럼 작물을 키우고 결실을 맺는 실속 있는 재물운을 만들어줍니다. 또 진토나 술토는 변화의 시기를 열어주는 흙으로, 이 시기가 오면 목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나 부동산 투자 타이밍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축토나 미토는 저축과 축적의 흙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많은 분들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술충미 같은 흙의 기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시기가 오면 그동안 흩어지기만 했던 목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돈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부동산이나 토지 매매,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같은 흙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면 목이 많은 사람은 정말 큰 재물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심지어 농업이나 땅을 다루는 사업도 이런 흐름과 맞아떨어질 때 생각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목이 많은 사람이 흙의 기운을 현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사주에 흙이 없다고 무조건 재물운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흙 기운을 현실에서 습관이나 행동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을 밟고 걷는 산책, 흙을 만지는 원예 활동,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같은 일들이 목이 많은 분들에게 흙의 기운을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또 인테리어를 할 때 흑색이나 갈색, 베이지 톤을 쓰거나 화분이나 돌을 배치해 두는 것도 흙 기운을 보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사주에 흙이 약했던 분들도 점차 재물운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이 많은 분들은 흙을 만나는 순간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던 나무가 땅을 만나 단단히 뿌리 내리듯 인생의 중심이 잡히고 목표가 명확해지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로 사주에 나무 기운이 많은 분들은 물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방향을 잃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라는 게 맞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사주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구조예요. 나무가 많은 사주를 가진 분들은 원래 성장 욕구가 강하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큰 편입니다. 그런데 물 기운까지 과하게 들어오면 생각만 많아지고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물은 지혜나 학습, 생각을 상징하는 기운이라서 나무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무를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간목인데 사주 안에 임수나 개수가 많이 들어있고 지지의 자수나 해수까지 겹쳐 있으면 이건 물 기운이 과다한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데 실행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써먹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변에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듣고 자기 의견보다 남의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사주에서는 물을 적절히 제어해야 합니다. 물을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흙 기운으로 물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 기운으로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흙 기운은 무토나 기토, 그리고 지지로는 진토나 술토가 대표적입니다. 이 흙들이 사주 안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면 물이 흙에 스며들거나 흙이 댐처럼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무는 더 이상 물에 떠다니지 않고 단단한 땅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또 불기운으로 나무를 자극해서 물을 빨리 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화나 정화가 들어오면 나무는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 기운이 소모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만 하던 구조가 행동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만약 현재 사주에 물 기운이 너무 많아서 뭔가 답답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운에서 흙이나 불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반드시 포착하셔야 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월지나 시지에 진토나 술토가 있다면 이미 물을 막을 수 있는 기본 구조가 갖춰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혼자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을 자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운에서 화토 기운이 들어오면 창업이나 독립, 프리랜서 같은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 나무 기운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주에 나무 기운이 많은 분들이 천을귀인이라는 도움의 기운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나무가 많은 사주를 보면 간목이나 을목 같은 나무 글자가 일간이나 월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건 천을귀인이라는 특별한 도움의 별이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천을귀인은 쉽게 말해서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의 기운을 뜻합니다. 나무 기운이 많으면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람을 잘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손을 내밀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귀인은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표현하고 나가야 그 흐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많은 분들은 특히 사람을 만나는 자리, 배우고 나누는 자리에 자주 나가야 합니다. 교육이나 상담, 중개업이나 네트워킹 사업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하면 귀인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나무 기운이 많은 사주에는 인목이나 묘목이라는 글자가 자주 보이는데 이 글자들의 목욕살이나 도화살이라는 기운이 함께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끌림의 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만 끌어당기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무 기운이 지나치게 뻗어나가면 방향 없이 사람을 만나고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을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귀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기회를 열어주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가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고 창작을 하고 싶다면 창작자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맞춰 움직이면 귀인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나 1년마다 흐르는 세운에서 자오묘유라는 특별한 글자가 들어오는 시기를 잘 잡는 것입니다. 이 네 글자는 사람이 모이고 관계가 확장되고 인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를 뜻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인을 통한 사업 기회나 투자진, 협업 제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인생이 한 단계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많은 분들은 혼자 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고 함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서 당신을 도울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